해봅시다. 급수라는 단어인데요. 급수. 네, 무한급수라고도 해가지고요. 내가 막 말하다가요. 무한급수라는 말을 막 종종 할 거예요. 그럼 그냥 급수련이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급수라는 단어인데 옛날 생각 한 번만 해봅시다. 수열 처음 배웠을 때 이게 순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배우는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등차 수열을 배운 다음에요. 뭐 배우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 다음에 등비 수열 배운 다음에 뭐 배우냐면요.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또 배우죠. 그 다음 단어는 이름이 아예 수열의 합이라고 해가지고 시그마라는 기호도 배우고 지금 나와 있는 수열들을 어떻게 하면 다 더해서 모든 항을 다 어떻게 하면 더할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죠. 그죠?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배웠던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수열을 하나 배웠는데 A1도 있고 A2도 있고 A3도 있고 이렇게 생긴 수열을 배웠어요. 근데 얘가 지금 n번째 항까지만 쓰는 게 그 1학년 때 배웠던 수열 얘기예요. 그지? 근데 이거에 이제 영원히 나열한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영원히 나열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이냐 이제 이걸 살펴보는 게 이름이 뭐였냐면 수열의 극한이었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태까지 배운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좀 생각하기 싫긴 한데 이렇게 영원히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면 뭐가 나오는 게 맞냐면 이렇게 영원히 나열한 다음에 다 어떻게 하는 거? 더하면 얼마가 나올지를 배우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게 맞다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겠죠 배우니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A1하고 A2하고 A3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AN까지 더하는 방법을 수열의 합이라고 시그마라고 해서 배웠던 요 내용을 이제 어떻게 진행시킬 거냐면 이거 영원히 나열해서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아마 내용이 나오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 얘기야. 실제로 이걸 배울 거고 알겠죠? 자 해봅시다. 자 이렇게 영원히 계속 더해서 그 답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걸 우리가 이름을 급수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알겠죠? 급수 이렇게 부를 거고 실제로 그럼 얘를 계산할 수 있냐 그냥 이때부터 이거부터만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영원히 나열하는 것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더해?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아마 직접 구하는 건 무리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직접 구하는 건 무리가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할 건데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표현인데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표현하는 방법인데 지금 내가 A1하고요 A2하고요 A3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가서 AN까지 더하는 거를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영원히 나열해서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죠? 이거 표현하는 방법부터 얘기를 하면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그마 n이 1번부터 이제는 영원히 더하니까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뒤에다가 AN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기호를 이용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무한대로 바뀌었죠. 그제 특정 숫자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더한다라는 의미로 무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더하는 얘기를 하는 게 무한급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죠? 이거 혹시나 옛날에 시그마 배울 때 여기 맨날 K였는데 그래서 K부터 무한대라고 하고 여기다 AK라고 쓰면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알겠죠? 예, 여기 있는 문자가 무엇이든 맞기만 하면 둘이 서로 같기만 하면 그냥 아무거나 써도 문자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n을 사용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지? 표현은 뭐 이게 끝입니다.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얘를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얘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이건 여기 왼쪽을 잠깐 봐봐. 자, 이 왼쪽을 좀 보면 우리가 수열의 합을 뭐라고 썼었냐면 SN이다 이렇게 썼었죠. 그죠? SN. 걔를 이용해서 한번 얘를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내가 A1하고 초항 S1, A1이란 초항하고요. 그 다음에 S1은 똑같은 값이죠. 이건 초항이나 초항까지 더한 값이다.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당연해. 그지? 그럼 봐봐. 내가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뭐라고 쓰면 돼요? S2라고 쓰면 되죠. S2라고 쓰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랑 더한 거는 S2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봐봐. 내가 항을 3개를 더한 값을 뭐라고 쓰면 돼요? S3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SN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SN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면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해놓고 보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냐면 얘도 수열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은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뭐를 수열의 합이라고 했던 그 SN도 수열처럼 생각을 하자는 거야. 사실은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취급해서 써오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적은 없어.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가는 거야. 뭐냐면 얘도 그냥 새로운 수열인 거야. 얘도 그냥 내가 만든 새로운 수열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수열이라고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긴 수열에 모두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냐면 나는 이 수열의 극한값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열의 합으로 표현되어 그러니까 첫 번째 항까지 더하고 두 번째 항까지 더하고 세 번째 항까지 더하고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영원히 더했을 때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야. 즉 SN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지? 그럼 그 SN의 극한값은 이 모양에 따라서 어쩔 때는 알파라고 수렴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양분이 될 건데 수열의 극한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 알파라고 만약에 나왔다고 치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를 계속 진행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요 위에 있는 AN 입장에서 봤을 때 A라는 수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원히 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 얘기야. 직접은 못 구하니까 새롭게 수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고 의미를 봤더니 동일한 의미이다 이런 얘기야. 돼요 이게? 다시 봐봐. 그래서 계산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밟아서 계산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부분합을 구하라고 해요. 부분합을 구하라고 해요. 부분합은 이름이 뭐냐면 SN입니다. SN인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구해요.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웠던 그 과정이에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내가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 뭘 하면 되는 거냐면 두 번째 과정에서 부분합의 SN이죠. 의 뭘 구하냐면 극한을 조사합니다. 자, 한글로 어렵게 썼는데 결국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계산하자는 이야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얼마냐 이걸 조사하자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알파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급수 값이 급수값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더한 그 값이 되는 거라고요. 그 방향성이라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n이 초항부터 영원히 더하세요 라고 표현이 나왔어. 아이고 잠깐만. 영원히 더하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됐죠?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SN이라는 수열을 하나 만드는 거야. 똑같은 얘기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야. SN이라는 수열을 만드는 거야. 이거는 초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세 번째 항까지 합, 네 번째 항까지 합을 가지고 수열을 만든 거야. 그렇게 생긴 새로운 수열을 만든 다음에 그 수열에 뭘 구하는 거야?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 값이 똑같은 의미라는 뜻이야. 돼요 이해? 왜냐하면 부분합의 극한값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걸 영원히 가보겠다는 거니까 위에 있는 수열처럼 생각해보면 내가 계속 써서 나열하겠다라는 계속 쓴 것을 다 더하겠다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잖아. 됐니? 이해돼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얘를 새로운 수열처럼 생각해서 수열의 극한을 통해서 영원히 더하는 얘기를 해결하겠다라는 뜻이야. 재밌죠?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야. 뭐냐면 수열의 합이잖아. 그지?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시그마로 구하잖아. K는 1번부터 n번까지 A라는 수열의 합을 구합니다. 그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SN이 되는 거지? 이 녀석의 극한값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이게? 이게 나중에 적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얘기니까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게 다 동일한 표현이야. 의미적으로 해석이 되면 되게 뻔한 얘기야. 근데 그냥 기호로 보면 이건 막 난리도 아니야. 리미트의 시그마 이건 뭐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알겠지? 이게 다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의미를. 자, 제일 왼쪽 거는 뭐예요? 영원히 나열한 것을 다 더해보겠다 이거야. 알겠죠? 그럼 못 구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n번째 항까지만 더한 게 얼마인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영원히 더하는 얘기랑 똑같네 이렇게 파악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맨 마지막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조차 구체적으로 쓴 것밖에 차이가 없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다 동일한 표현이고 이해됐죠? 그러면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얘를 첫 번째로 하고요. 부분합을 구하는 거를 이 수열을 만드는 걸 첫 번째로 하고요. 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을 두 번째 과정으로 계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극한값이요 수렴하면 이 극한값이 수렴하면 예, 급수값을 그 값으로 하면 되고요. 발산하면 급수값이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풀게요.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일단 이 과정 자체가 이해가 됐는지 물어보는 게 144번이에요. 144번인데 읽어볼게요. 다음 수열 AN의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에 대해서 항까지의 합 SN에 대해서 무한급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n이 1번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이렇게 썼어요. 초항부터 영원히 계속 다 더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거는 나한테는 뭐라고요? 이건 나한테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의 합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것과 이제는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144번에서 SN에 해당하는 수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4n 플러스 1이고요. 3n 마이너스 2예요. 이게 SN이니까 나는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시면 그게 무한급수 값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얼마가 나오니까 4분의 3이라고 나오니까 AN이 어떻게 생긴 수열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다 더하면 4분의 3이 나올 거라는 뜻이야. 4분의 3에 가까워질 거라는 뜻이야. 돼요 이해? 됐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말로 할게요. 145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SN이 2-5분의 1의 n제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한급수 값은 얼마가 나오는 게 극한값이니까 2라고 나오는 게 맞다는 거야. 됐니 이해? 돼요? 자, 일단 요거부터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보세요. 요거부터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게 첫 번째로 배운 공식이야 오늘. 알겠죠? 영원히 더하라는 거는 수열의 합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 자, 146번입니다. 146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좀 세련되게 자, 저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지 않고 진짜로 더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의 극한값을 조사해봐라 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n번째 한까지 한만 딱 끊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SN이라고 쓸게요. SN이라고 쓰면 이번에는 얘가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이 K-1이다. 요거 단수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라고 나오니? n제곱이라고 나와. 그지? 이거는 좀 기억하면 편해. 홀수들의 합은 n제곱이야. 알겠죠?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은 n제곱이에요. 몇 번째까지인지만 세면 돼. n제곱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리미트 SN을 구한 게 n이 1번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2n-1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이건 나한테는 누구랑 똑같다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이랑 똑같다 이 얘기야. 얘가 an이고 얘가 SN이잖아. 이해돼요? 근데 얘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급수값은 없습니다. 그냥 발산합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더하면 예, 특정 값으로 예, 가까워지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야. 막 커진다는 얘기야. 그냥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해? 자, 어쨌거나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해보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봐봐. 147번인데 147번은 이렇게 써있죠. 1이고요. 여기에 4분의 1n-1 제곱이다 이렇게 써있고요. 자, 이렇게 생긴 걸 영원히 더하세요. 이렇게 써있지? 계산할게요. 자, 첫 번째 뭘 구하라고요? 부분합. 그러니까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요. 그럼 SN이에요. SN인데 답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공비 4분의 1에 초항 1이고요. 그 다음에 1-4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쓰면 얘는 답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4분의 3이니까 3분의 4에다가 1 마이너스 4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내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야. 항상 수열의 계산, 무한급수 계산하는. 그러면 수열의 합이라는 수열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수열의 뭘 구하면 되냐면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써줄게. 친절히 이렇게 쓰는 거야. 4분의 1의 n-1승이라는 수열을 영원히 더하라는 거는 얘가 an이잖아. 그지? 얘가 an인데 이건 나한테 무슨 의미랑 동일한 의미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거 다 더하는 거. 그지? n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3분의 4 곱하기 1 마이너스 4의 n제곱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야. 왜냐면 얘가 sn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 극한값 구해보시면 괄호 안은 1로 수렴할 거고요. 밖에는 3분의 4로 수렴하니까 얘는 답이 얼마다? 3분의 4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나요? 예,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됐어요? 예,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야. 야, 그러면 너네들이 한번 해봐요. 148번 있거든요. 예, 그냥 계산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148번. 148번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부분합을 구하고 처음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그것의 극한값을 다시 구하면 그게 처음부터 영원히 더한 것과 동일하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알겠죠? 급수가. 야, 이게 끝이야. 내용이. 이 단어는 문제는 되게 많은데 제일 핵심적인 얘기가 이거 하나야. 아, 물론 다음에 나온 얘기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뭘 해? 다음 얘기를 해. 됐어요? 이해? 그 밑에 거 답이 안 나오면 됩니다. 발산합니다. 맞니? 발산한다라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거 나올 때마다 두 단계로 나눠서 푸는 것도 재미없어. 그지? 귀찮아.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풀어볼게요. 봐봐. 한 번에 풀 건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아까 했던 얘기야. 이것도 어떻게 풀면 한 번에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풀면 한 번에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급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n이 1번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 n이다. 뭐 진짜로 한 번에 구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 나눠서 구하는 건 맞는데 자,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했는데 sn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계산식으로 쓰시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 ak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라는 뜻이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똑같은 얘기야 다 세 개가. 그럼 이대로 한 번에 이제 1, 2단계로 안 나누고 한 번에 다시 한번 처리를 해보면 자 149번 풀게요. 봐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에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는데 내가 얘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다 더하는 겁니다.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근데 얘가 일반항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면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됐니 이해? 그러면 얘를 리미트는 일단 가만히 계시고 이건 아직 나올 때가 아니죠. 시그마부터 먼저 처리를 하면 2분의 1 k니까 2분의 1 곱하기 k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은 2분의 1의 n 제곱이죠. n이죠 그냥. 자,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지? 그냥 단수한 거야 바로. 그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 건데 이거는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얘가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요. 무한대랑 무한대랑 더하는 거예요.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라고. 돼요 이제? 1, 2단계로 안 나누고 그냥 그걸 등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한 번 더 해볼게. 봐봐.
됐죠? 한다. 그럼 이거 풀래요. 이거 풀라고 했는데 뭐 바로 나열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나 이렇게 기호부터 먼저 써볼게. 자,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 더할 거예요.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할 겁니다. 다 더하는데 어떻게 생긴 걸 더할 거냐면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긴 걸 다 더해서 뺄 거예요. 근데 얘를 특별히 계산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지? 시그마를 이걸 특별히 계산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나열해서 얘는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나열해서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더하라는 거예요. 자, 계산을 직접 하면 얘는 1 대입하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다시 하나만 더 써보자. 3 집어넣으면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n번째 항까지 가시면 n 플러스 1분의 n이고요.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생긴 식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라고 파악하셨다면 됐지? 그러면 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랑 얘랑 사라지고요. 얘랑 얘랑 사라지고 뒤에 거 앞에 거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긴 극한값을 계산하시면 그게 곧 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얘는 답이 얼마라고 나오는 게 얘가 1로 수렴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라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수렴하는 게 맞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를 영원히 더한 값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이 값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지. 돼요 이게? 돼요? 예, 엄청 열심히 풀고 있는데 지금 그치? 이게 되죠? 그럼 밑에 거 2개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봐. A단계를 열심히 풀어야 돼. 이거를 무시했더니 애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예, 여기부터 열심히 풀어봅시다. 자, 한번 풀어봐요. 안 풀리면 안 돼요. A단계잖아. 그지? 151번, 2번 이거 2개 풀어보라는 뜻이야. 해봐. 그리고 나서 그거에 해당하는 B단계로 가서 또 합시다. 일단 진짜 이건 돼야 돼 지금. 그래야 다음 얘기가 돼. 영원히 더하라고 하면 n번째 항까지 합을 일단 수열로 만들고 그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면 답이야. 알겠죠?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꼭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극한값이 안 나오면 발산한다라고 쓰고요. 극한값이 나오면 그게 곧 극수값이다라고 생각해서 답으로 쓰시면 돼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본적으로 수열의 합 같은 건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알겠죠? SM 구하는 거 못하면 이거는 대책이 안 서요. 예. 근데 그걸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지? 예. 얘는 발산합니다. 그죠? 얘는 발산해요. 그죠? 조금 있다가요. 거의 오늘 끝날 때쯤에는요. 얘가 왜 발산하는지를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를 더 배우면. 근데 얘는 일단 계산해보시면 등비수열 자체가 막 무한대로 가죠. 그지?
예, 그래서 아마 안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2번인데 152번 푸신 분들 답이 4분의 3 이렇게 나오면 맞고요. 한번 다시 해볼 테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보세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건데 여기 지금 주어진 식이 뭐라고 써있냐면 n이고요. n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일단 이거 보는 순간 뭐 리미트까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리미트 이건 나한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시그마 다 더하면 돼요. k가 1번부터 n번까지 그지? 그럼 얘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일단 쓸게요. 그냥 k에 k 플러스 2분의 1이다. 요거 단수하면 되는 거는 맞는데 맞지? 근데 얘 보니까 뭐 단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얘 이름이 뭐죠? 뭐로 바꿔야 돼요? 부분분수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부분분수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2분의 1 써야 되고 그 다음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나 이렇게 쓰는 거랑 동일한 문제가 되는 게 맞죠? 일로 넘어가서 다시 좀 계산을 해보면 야 2분의 1은 시그마 앞으로 나가도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단 2분의 1에 그 다음에 이거 계산법은 뭐 나열밖에 없으니까 나열을 하시면 1 빼기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면서 헷갈리게 알겠을까?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요. 이렇게 나열이 쭉 돼서요. n번째항까지 가는 거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나열을 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럼 얘가 지워지는 모양이 어떻게 지워지냐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앞에 두 개가 남으니까 다 지워지고 뒤에도 두 개가 남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얘는 뭘 계산하라고 쓴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있고요. 계산 결과는 1하고 2분의 1하고 더하시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하고요.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하고를 뺀 게 내가 원하는 값입니다. 그죠? 그럼 극한값 구해보시면 얘는 2분의 1은 2분의 1로 수렴할 것이고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은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수렴할 것이니까 2분의 3으로 수렴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라 답이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됐니? 이해돼요? 어려워요? 할만하죠 이제? 그지? 지금 똑같은 거 한 6-7개 풀었잖아. 그지? 자, B단계로 가봅시다. 똑같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B단계로 가볼게요. B단계. 자, A단계 재미없었죠? B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182번인데 야 풀어볼래요? 그냥? 똑같아. 완전히 동일해. 182번도 그렇고 187번도 완전히 동일해. 그냥 로그가 있을 뿐인 거야. 네? 로그가 있을 뿐인데 자, 하나만 내가 풀게요. 자, 다시 182번 이것만 하나 다시 풀어줄 테니까 같이 또 해보자. 자, 182번이요. 이번엔 뭐라고 나와있냐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그러니까 이만큼만 쓸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의 수열의 합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죠. 이거 하나 더 써야 되겠구나. 6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수열이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일반항을 써보면 뭐라고 써질 거냐면 일반항은 이렇게 써지겠지. 얘가 짝수제곱 빼기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n번째에선 2n 전체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걸 영원히 더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게 맞죠? 연습이나 해볼게요. 얘 시그마 있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n이 1부터 무한대로 갑니다. 그 다음 이 뒤에다가는 일반항 쓰시면 되니까 일반항은 뭐라고 쓰면 되냐 이게 바로 쓸게. 이렇게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 표현은 조금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바꿀래요. 자, 얘는요 내가 좀 계산하기 쉬운 모양으로 바꾸시면 얘는 1부터 무한대인데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일단 나는 이렇게 보여요. 2n 마이너스 1하고 2n 플러스 1하고 분의 1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럼 얘가 다시 부분분수 되는 거 맞죠? 그럼 얘가 다시 부분분수 되면서 뭐라고 나올 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